네, 5시 50분 딱 된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되니까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죠? 네. 어, 그, 저는 일정 보고 왔겠지만 제 이름은 송진호고요. 네, 저는 화면 쉐어도 하고 있고 캠도 켜고 있으니까 뭐 제 수업을 듣지 않았거나 미안합니다. 제 수업을 듣지 않았거나 뭐 그런 학생들은 제 실물도 확인할 겸 카메라를 켜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소개는 하는 것보다는 제 연구실 소개를 뭐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 연구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연구실 소개를 들으면서 이제 대학원 진학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텐데, 대학원 진학하는 거, 대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잘못된 또는 뭐 좀 막연한 기대들이 있는 것 같아서 대학원 생활이 어떨지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제 연구실 소개는 짧게 하고 그 내용들을 조금 하고 여러분들하고 Q&A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슬라이드 만들고 뭐 발표나 그러지 않아서 제가 말하는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뭐 말을 더듬고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어, 받아들여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일단은 제 연구실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제 이름은 송진호고요. 뭐 이메일 주소고요.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은 사무실 전화가 있기는 한데 사무실 전화에 되게 이상한 그 뭐 광고 전화 같은 것도 많이 와서 사무실 전화는 교내 내선으로 전화하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잘 안 받아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뭐 따로 면담을 신청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은 이메일을 보내주면 좋고요. 뭐 이메일을 여러 개 오다 보니까 가끔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봐놓고 답장을 해야지 뭐 운전 중에 본다든지 뭐 집에서 애 보고 있다가 갑자기 봐놓고 답장을 못 하고 있고 까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기는 항상 봐요. 혹시라도 답장이 안 오면 그러면 메일을 2번, 3번 보내주세요. 제가 봤는데 그 답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가지고 이따 보내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까먹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답장이 안 가면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상공학과에 있고 저는 연대 오기 전에 여기저기 회사를 좀 돌아다니면서 뭐 으로 일한 거는 인텔밖에 없기는 한데 박사 과정을 지내면서 뭐 여기저기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뭐 인턴이라고 하죠. 예, 인턴 생활들 여기저기 해서 다양한 회사 경험도 뭐 풀타임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 회사들의 경험들. 저는 기본적으로 전공은 컴퓨터 아키텍처 시스템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들은 컴퓨터 아키텍처 시스템, GPU, 그다음에 뭐 딥러닝, 머신러닝, 가속기, 그다음에 이건 뭐 CPU만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한 GPU라든지 액셀러레이터들을 이용한 헤테로지니스 컴퓨팅,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에 뭐 파워하고 서멀 릴라이빌리티 모델링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솔루션들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 툴도 많이 만들고 있어서 그런 시뮬레이션 테크닉들 이런 것들에 이제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리서치 인터레스트를 포함을 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은 데이터 구조, 컴퓨터 아키텍처, 운영체제, 그 다음에 학부대학원 공통 과목으로 2년에 한 번씩 고급 프로그래밍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서 뭐 이런 쪽 분야에 전공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아키텍처 수업을 들어보지만 뭐 컴퓨터 아키텍처가 정확하게 뭐 하는 건지 뭐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컴퓨터 아키텍처 수업을 아직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컴퓨터 아키텍처 또는 컴퓨터 구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 아키텍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누가 물어보면 뭐 애플리케이션 하는 거냐 아니면 하드웨어를 직접 만드는 거냐 이렇게 되게 양극단으로 몰아서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둘 다 하는 거이기도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약간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 뭐 디자인 스택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애플리케이션부터 뭐 아래 이제 진짜 막 물질, 뭐 소자 이런 거 하시는 분의 분야까지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아키텍처는 이게 중간에 껴 있어요. 네, 이게 뭐 각 레이어 하나가 연구 분야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디자인 계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키텍처가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중간에 끼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애플리케이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뭔가를 직접 하드웨어를 진짜 뭐 설계하고 만드는 뭐 그런 분야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작은 일부분인 것 같지만 전체 계층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스택이 있는데 이거를 평면으로 펼쳐서 보면 되게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컴퓨터 시스템 안에 프로세서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GPU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각종 IO 디바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비유를 하자면 제가 어떤 비유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마땅한 비유가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냥 구두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발을 하나 만드는데 구두를 만드는데도 되게 많은 고민거리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구두의 색깔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약간 뭐 패브릭으로 만들지 아니면은 뭐 가죽으로 만들지 구두를 만드는데 끈이 없는 구두를 만들지 끈이 있는 구두를 만들지 끈이 없는 구두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끈이 없어서 이렇게 발목을 잘 못 잡아줄 수 있으니까 잘 벗겨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뒤쪽에 약간 좀 뭐 밴딩 같은 거를 넣어줘야 되는지 뭐 이런 오만 가지 그 기능과 모양과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구두 굽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죠. 안에 솔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 밑창에 관련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오만 가지 기능들과 형태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갈 거고 그런 게 어느 정도 디자인이 잡히고 스펙이 잡히고 나면 그러면은 그 모양대로 만들어 달라고 뭐 실제 뭐 손재주가 좋은 제작자한테 보내주면 그분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오겠죠. 그래서 아키텍처를 하는 거는 구두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구두의 각종 기능, 형태, 어, 이번 가을 겨울에는 이런 것들이 유행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게 잘 팔리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양새야 되고 또 가격을 맞추려고 그러면 또 이런 재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넘겨주면 실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회로 설계하고 뭐 이런 분들이 아마 거기 들어가서 실제 그거를 구두를 직접 주어진 스펙의 모양대로 주어진 설계대로 만드는 실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컴퓨터 아키텍처는 이제 그런 학문이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뭐 주요 관심 사항들은 컴퓨터 아키텍처긴 한데 아무래도 좀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딥러닝 액셀러레이터들을 조금 많은 학생들이 달라붙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PU를 하는 학생이 또 있고요. GPU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또 퀀텀 컴퓨팅 쪽으로 저희가 조금 들어가 보려고 GPU를 하는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파워 서멀 릴라이빌리티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들의 프로세서가 뜨겁고 파워를 많이 쓰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모델링 실제 측정도 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메모리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하고 있고 이거 하나하나를 자세히 말하자면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한번 얘기 시작하면 또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이 레벨에서 이 정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은 제 홈페이지에 다 그 리서치 오버뷰 페이지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개요 정도는 거기 가서 읽어보면 왜 이런 것들이 이슈인지 읽어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연구실 소개는 그냥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대학원에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잘못된 오해까지 막연한 기대들을 조금 어 고쳐주고 여러분들이 뭔가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대학원에 준비돼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거꾸로 지금 오픈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연구실을 소개시켜주고 연구실 대학원을 와라라고 하는 일종의 홍보 이벤트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거꾸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오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준비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슬라이드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뭐 제가 영어로 쓰긴 했는데 하나씩 읽어볼까요? 그래서 Graduate School is for high level, not for making up your deficits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원에 간다라는 거는 더 높은 수준의 경쟁 환경에 뛰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특목고를 나온 학생들도 있고 일반고를 나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단 연세대학교 옴으로 인해서 뛰어나고 잘하는 학생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거기서 또 잘하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대학원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학원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쟁 환경에 뛰어드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학교 안에서의 경쟁이었다라고 하면, 대학원에 가면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논문을 쓰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를 하고 퍼블리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쟁 환경에 뛰어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나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대학원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학력이 부족해서, 또는 뭐 내가 나온 학교가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좀 더 나은 학교로 가고 싶어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대학원을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오해를 가지고 대학원을 가서 큰 실망을 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 환경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못 견뎌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대학원에 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환경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be prepared for great str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저도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결국 시간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또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뭔가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항상 시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하지도 않았는 것 같은데 한 학기 막 1년 몇 년이 훅 지나가가지고 논문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벌써 4, 5년이 지나가서 나 이거 졸업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e prepared for uncertainties in what you're doing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는지 몰라요.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뭐 하는지 몰라요. Nobody knows what you have to do but you. 여러분들 말고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렉션을 주지도 않고 뭘 하라고 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면담할 때 Research is about solving problems that are not defined, have no answers, and have no solutions.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항상 주어진 문제들만 열심히 풀어왔거든요. 시험이 됐던 호목이 됐던 문제를 주고 그 해당 문제들 열심히 풀어왔는데, 연구라고 하는 거는 문제도 없고 답도 없고 풀이 과정도 없는 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만들어야 돼요. You define your own problems, present your own answers, and prove your own solutions. 문제를 스스로 이게 문제다라고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해보고 그걸 어떻게 풀어볼까에 대한 거에 대한 그 풀이 과정도 생각을 해보고, 왜 그 풀이 과정이 맞고 그 풀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답이 맞을지 굉장히 이게 답에 근접한 솔루션일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불명확합니다. 이런 데서 오는 약간 방황들, 나 이거 뭐 하고 있는 건지, 뭐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거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오면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고,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대학원에 오면은 이런 되게 불명확성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do not expect that you will learn something, no one will teach you nothing.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가가지고 연구실 들어가서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학원에 가면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싶어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네. 그 연구실에 들어가면은 교수님들이 뭔가를 가르쳐 줄 것 같지만 교수님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교수님들도 생전 처음 해보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들이 이미 다 해봤었으면 교수님이 논문 쓰고 이미 다 뭔가 다 나왔겠죠. 그렇죠? 뭔가 연구를 하지 않는다,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교수님들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교수님들도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네. 들어갔는데 뭐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 연구실에 뭐 선배들한테 배우고 싶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네. 그래서 가서 뭔가를 배운다라는 생각이보다는 Research is self-discovery. 혼자 발견하는 거예요. 수많은 시도와 그 다음에 실패와 실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문제 풀이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떨어져도 난 풀 수 있는 그런 철인이 돼요. 그래서 be prepared for so many failures. It will be failures after failures after failure. 그래서 수많은 실패들을 할 겁니다. 이게 문제를 뭐 만들었는데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떨어지고 뭐 어디서 제출했는데 떨어지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그건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들도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이런 거에 약간 좀 익숙해져야 되고 어느 정도는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스트레스들, 불명확성, 그다음에 수많은 실패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와 각오를 하고 대학원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대학원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critical thinking.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왜 그러지? 왜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뭘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 어디다 갖다 쓸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과 내가 만든 거지만 내 거를 계속 공격을 하면서 비판을 해보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든 아이디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학생들하고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 do not assume something but confirm and prove. 너무나도 당연히 될 것 같은 것들이 당연히 되지 않아요. 저희 학생들은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웃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웃으면서 얘기해요. 야, 이렇게 하면 이거 당연히 되는 거잖아. 제가 얘기를 해도 교수님 우리 많이 해봤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될 것 같은 것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그게 된다라는 걸 보고 나서 그게 그냥 잘 되더라라는 걸 말씀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될 것 같은 것조차도 항상 확인해보고 증명해보고 가야지 그 단계를 건너뛰고 막 뒤에 가지고 뭔가 다 붙여놨는데 앞에 걸 점검을 안 해가지고 다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다음에 simplify the problems to solve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문제를 단순화해서 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핵심이 되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거를 집중해서 풀어야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오만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잡생각들이 많아지면 결국에 우왕좌왕하다가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내가 풀어야 되는 것과 고려를 해야 되는 것 또는 풀지 않아도 되는 것, 그 다음에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명확하는 데 있어서 왜 그거는 고려해야 되고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당연히 이유와 생각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단순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좀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원 생활에 연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highly self-motivated 그다음에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출근해서 나와라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다음에 뭐 누가 강제로요. 뭐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서 self-motivated 돼서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어서 해야지 그나마 뭔가 연구의 발전이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로 연구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을 누가 의자에 ong덩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서 많이 보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떠들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네. 그다음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세요. 논문을 많이 논문을 다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영어가 굉장히 부족이 많이 보이는데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다 영어 다큐멘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테크니컬 라이팅하고 다큐멘테이션 스킬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영어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다큐멘테이션 스킬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Q&A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혼자 떠들다가 20분이 다 가버렸네요. 그래서 6시 10분이 딱 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Q&A는 못할 것 같고, 혹시라도 면담을 하고 싶거나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제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